가장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 슬로우 조깅은 살이 잘 빠진다라는 이야기를 가장 먼저 하거든요. 근데 제가 10kg를 감량하고 생각해보니 단순히 살이 잘 빠진다라기보단 몸이 건강해진다. 올바른 슬로우 조깅의 자세를 갖춘다면 이렇게 좁은 보폭과 높은 케이던스 그리고 낮은 심박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낮은 심박수에서 주는 이점인 지방 연소에 더욱더 효과적이고, 지금도 보시면 제가 달리기를 하면서 좁은 보폭 높은 케이던스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코어 근육과 허벅지, 햄스트링, 종아리 같은 근육들을 깊이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근육량 증가와 체지방 연소가 동시에 일어나는 놀라운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살이 빠졌다, 야위어졌다가 아니라 건강해졌다라는 표현이 조금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 수치적으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체지방률이 내려가고 BMI 수치가 좋아지고, 경우에 따라선 콜레스테롤 수치라든지 당 수치가 개선이 되는 효과들도 종종 일어나는 사례가 보이곤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슬로우 조깅, 우리는 기록을 다루는 운동이 아니잖아요. 슬로우 조깅이 지금 전 세계에서 열풍인데 더욱더 자리를 잡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심장의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심장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어떻게든 운동량을 가져갈 수는 없을까, 어떻게 운동을 할 수는 없을까라는 고민에서 시작된 게 슬로우 조깅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항상 말하는 게 느린 속도에서 억지로 빨라지지 않고 낮은 심박수를 유지하는 연습을 하고 그걸 오랫동안 지속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항상 많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 슬로우 조깅을 조금 전문적으로 공부하신 분들만 알고 계시는 내용이긴 한데, 슬로우 조깅은 미토콘드리아를 공장처럼 가동을 시킵니다. 간략하게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몸에 발전소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가지고 있는 주요 역할은 지방을 연소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역할인 거죠.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가 활발하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지방 연소에 더욱더 효과적이고, 에너지를 최대한 빠르게 바꾸는 하이패스라든지 스위치 버튼 같은 역할을 해서 지방을 태우는 효과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것도 낮은 심박수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게, 미토콘드리아가 활성화가 되고 많이 생성이 되는 조건 또한 낮은 심박수, 이 낮은 심박수를 일정 기간 계속해서 유지했을 때 미토콘드리아들이 더욱더 활발하게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지방 연소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속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세포들, 손상이 된 세포들을 개선하고 변화를 시켜서 그 세포들이 새롭게 제 역할을 하는, 미토콘드리아가 다 관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특히 슬로우 조깅 이제 완전히 자리 잡으신 분들은 특히 체중 감량에 욕심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꾸준히 운동을 하고 그 활기가 넘치잖아요. 그것도 타고 들어가면 이 미토콘드리아에 영향이 있다. 세포가 계속해서 매일 바뀌니까요. 더 매니아적으로 타고 넘어가면 가끔 보면 그냥 건강상의 이유로 슬로우 조깅 하시던 분인데 6개월, 1년 뒤에는 마라톤 대회 뛰고 오시고 완전 체육인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미토콘드리아가 타고 넘어가서 세포가 건강해지고 뇌가 맑아지고 더 활동적이 되고, 그런 것의 결과의 누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슬로우 조깅은 단순히 살 빼는 운동이 아니다. 슬로우 조깅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공감을 하실 텐데, 운동을 오래 할 수 있어요. 오래 할 수 있다는 건 난이도가 쉽고 하기 편해서가 아니라, 내가 슬로우 조깅이 뭔가 관심이 가고 이미 이쪽에 발을 들였다는 것 자체가 저를 포함해서, 안타깝지만 우리 모두가 운동 능력이나 신체 능력이 그렇게 막 엄청 뛰어나진 않다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슬로우 조깅을 선택했던 직접적인 이유가 빠르게 달릴 수 없는 나의 체력과 나의 스타일이 맞지 않았고, 무릎 때문에 빨리 뛰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찾다 보니 슬로우 조깅이었고, 슬로우 조깅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올바른 자세만 갖추면 부상의 위험이 사실상 거의 없다. 제가 이렇게 뛰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자세로 부상이 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물론 자세를 익히는 중간에 착지법이나 보폭을 너무 신경 쓰다 보면 발바닥이라든지 종아리, 발목에 조금의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합니다만, 올바른 자세를 갖추기만 한다면 슬로우 조깅 때문에 부상이 왔다라는 건 정말 흔치 않은 일이다. 부상의 염려도 없고, 애당초 운동 자체가 저강도로 오랫동안 하는 걸 추구하다 보니 평생을 운동을 담을 쌓고 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알고 있고, 하루하루 건강이 우려되고 늙어가는 것이 걱정이 되지만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이 슬로우 조깅을 통해 해결하시는 분들이 30대, 40대를 넘어 60대, 70대부터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만큼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말이 정확하게 일치를 한다는 거죠. 확실히 뇌가 맑아져요. 공부를 안 하고 그냥 뛰었을 땐 달리기 하면 기분이 좋다, 상쾌해진다 라는 기분을 만끽했었고, 이걸 조금씩 공부를 해가면서 알다 보니 달리기는 뇌를 건강하게 하는 건 자명한 사실이잖아요. 뇌에게 휴식 시간을 주고 뇌에게 연결하는 이 혈관들을 청소해주는 역할 또한 달리기가 다 하는데, 특히 그럼에도 제가 슬로우 조깅에 더 맞았던 거, 지금도 보시면 이 여유 같은 게 아닌가 싶어요. 좋다 나쁘다는 아니지만 기록을 신경 쓰고 페이스 갱신에 조금 더 집중이 됐다면, 이런 여유라든지 잠깐 쉬면서 주위의 경관들을 볼 수 있는 순간들은 사실
운동 전이나 운동 후였을 것일 텐데 진짜 매력 중에 하나는 뛰면서도 부담 없이 주위를 하나하나 볼 수 있다는 거. 먼 곳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가까운 곳 하나하나에도 발 아래에 무엇이 있고 7월이 되니 어떤 꽃이 피었고 이런 것들을 내가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순간이 요즘같이 빨리빨리 변하고 스마트폰을 잡고 사는 우리에겐 참 좋은 시간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룹으로 운동하시는 분들, 운동 성향에 따라서 3, 4, 5 모여서 운동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슬로우 조깅 또한 모두가 속도가 다르지만 그 차이가 엄청나진 않거든요. 페이스로 했을 때 8분 전후 정도가 어느 정도 슬로우 조깅을 경험하신 분들의 속도니까요. 그래서 단체 운동도 경우에 따라서는 조그마한 대화를 하면서도 운동을 할 수 있는 것도, 모여서 운동할 수 있는 것도 슬로우 조깅. 그리고 저처럼 여건상 혼자 뛰셔야 되는 분들도 부담 없이 나와서 언제나 시작할 수 있는 게 슬로우 조깅이 또 아닐까 싶습니다. 살이 잘 빠진다는 많은 장점 중에 하나이고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이지만, 제 채널을 보시면 슬로우 조깅을 시작하는 방법, 정확한 자세를 익히는 방법들에 대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들을 보시면서 올바른 자세로 시작하시면 하루하루 쌓이면 뛰기 전에는 몰랐던 그 효과들을 충분히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 궁금하신 점, 어려우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